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수진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익숙했어요. 7살 민준이와 6살 서연이의 아침 준비는 전쟁과도 같았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 브로콜리를 꺼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통에 담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반찬이 예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들을 깨우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민준이가 먼저 일어나 눈을 비비며 나타났고 서연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줘서 고마워. 민준이의 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수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세수를 시키는 모든 과정이 사랑으로 가득했죠. 유치원까지 가는 길 민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걸었고 서연이는 유모차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데리러 와. 알았어, 우리 민준이.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아이들을 맡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저녁 재료를 사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수진을 덮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어머, 큰일 났다. 119 좀 불러주세요. 이웃집 김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평소 수진을 딸처럼 아껴주시던 할머니였죠. 응급실로 실려간 수진, 하얀 천장과 번쩍이는 형광등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편 상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말이 상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가족분이시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진의 의식은 오락가락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엄마를 찾고 있었죠. 엄마는 언제 깨어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꼭 일어나야 해. 우리가 있잖아.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그리워. 아이들의 작은 손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수진은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계속 울렸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25일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병실 천장,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옆 탁자에 놓인 하얀 봉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물, 물.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2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려 했지만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신히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미 상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깨어났구나. 상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뚝뚝했고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5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지쳤을 상호의 모습이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25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했죠. 나는 이제 지쳤어. 25일 동안 내가 깨어날지 모르고 기다렸는데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상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아든 이혼 서류는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양육비는 줄 테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이미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어. 마지막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에 상호는 이미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알겠어. 서명할게.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상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간병인 이모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죠. 엄마가 깨어났어.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5일 동안 기다렸던 엄마의 목소리를 드디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 우리 많이 기다렸어.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손잡고 있었어. 민준이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꽉 안으며 다짐했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며 느꼈던 절망감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 앞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퇴원 후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걸음도 휘청거리며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침은 여전히 준비해야 했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엄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준이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만들려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질을 하려다가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금방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일상도 쉽지 않았어요. 계란을 깨뜨리려다가 계란 껍질이 프라이팬에 들어가기도 하고 밥을 하다가 냄비 뚜껑을 제대로 잡지 못해 떨어뜨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달려와 도와줬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이도 와. 서연이도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와줬습니다. 민준이는 상 차리는 일을, 서연이는 물컵 준비하는 일을 맡았죠. 고마워, 우리 아이들. 엄마가 빨리 나아서 혼자서도 다 할 수 있게 될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 수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아이들이 양쪽에서 수진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어머, 저 집 엄마 많이 아프셨나 보네. 혼자서 애들 둘 키우기 힘들겠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어요. 아이들도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조용히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에 도착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오늘도 오셨네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치료실에서 운동을 하는 수진을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재활 운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간단한 동작도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 다리에 힘을 주는 것 모든 게 어려웠죠. 엄마 화이팅! 민준이와 서연이는 엄마를 응원하듯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해요. 치료사의 격려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수진의 양쪽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돕는 부모처럼 말이죠. 역할이 바뀌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선생님이 돼줄게. 서연이가 깜찍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현실은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저축해둔 돈은 이미 바닥났고 상호가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달에 겨우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어떻게 살아가지? 수지는 밤늦게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활치료비만 월 30만 원, 아이들 유치원비와 각종 생활비를 계산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지만 수진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자고 있어? 한밤중에 민준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가 조금 할 일이 있어서. 민준이는 빨리 가서 자렴. 엄마도 빨리 자야 해. 몸이 아픈데 밤에 안 자면 더 아파져.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말에 수진의 마음이 찡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면 수군수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수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집 남편이 떠났다더라. 혼자서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몸도 아픈데 걱정이네. 그런 시선들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수진은 결심을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것이죠. 그러던 중 집 앞 작은 상가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반찬 가게라. 수진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요리 솜씨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수진의 손맛을 칭찬해주곤 했었죠. 엄마, 가게를 열 거야?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수진이 상가 건물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응,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팔아볼 거야. 우리 생활비를 벌어야 하거든. 와, 정말? 서연이가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엄마 혼자 하면 힘들잖아. 고마워. 우리 민준이, 서연이. 수지는 아이들을 꽉 안아줬어요. 비록 몸은 아직 불편했지만 요리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왔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는 날,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갔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은 거의 텅 비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작은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식탁을 닦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작은 가게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입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까지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색깔별로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잘 될까? 첫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를 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죠. 엄마, 왜 사람들이 안 와? 유치원을 마치고 온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이도 반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우리 가게를 모르니까 그래. 조금 기다리면 분명 올 거야. 수지는 아이들에게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매출은 미미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수지는 밤마다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서 숙제를 했고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와? 민준이가 진심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였거든요.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에게도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처에 사는 박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신 것이죠. 여기가 새로 생긴 반찬 가게구나. 한번 맛을 보자. 할머니가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사가셨어요. 수지는 정성껏 포장해드리며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입에 안 맞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박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아가씨,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오늘은 멸치볶음도 좀 주세요. 할머니의 칭찬에 수지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동네에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 콩나물 무침 하나 더 주세요. 우리 남편이 여기 반찬 너무 좋아해요. 손님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가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지는 비로소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엄마 반찬 맛있다고 했지?
응, 우리 서연이. 엄마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 거야.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단골 손님들과 따뜻한 인사들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재료비는 계속 올랐고 큰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반찬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이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수지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까지 더해지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아이들 유치원비도 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가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매출은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미안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까지 운영하는 것이 버겁기만 했어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냐? 빚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카드 연체료까지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수진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울어? 어디가 아파? 아니야, 엄마는 안 울었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도 엄마의 힘든 상황이 느껴졌던 거죠. 서연이도 졸린 눈을 비비며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지?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연이.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엄마, 이거 읽어봐.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어요. 색연필로 그린 하트와 함께 말이죠.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 엄마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도 크면 엄마를 도와줄게. 많이 많이 사랑해. 마이너스 민준이가.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이도 엄마 곁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서연이도 엄마 도와줄 거야. 아이들이 작은 팔로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세상 어떤 어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이들. 엄마가 더 힘내서 꼭 성공할게. 그날 밤 수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든 수진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진의 몸도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고 민준이와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이 되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수지는 며칠 전부터 정장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엄마, 오늘 우리 졸업식이야. 민준이가 교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멋지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렜고 벅찼어요.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남편이 떠났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이제 졸업생들이 입장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아이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민준이와 서연이가 가장 당당하고 밝게 보였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아이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준이와 서연이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수진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정말 잘했어.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엄마, 우리 졸업했어. 이제 중학생이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수진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수진의 이야기는 이미 학교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25일 동안 의식을 잃었던 일, 남편의 차가운 이혼 통보, 경제적 어려움, 가게 운영의 시행착오들. 모든 것이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맞아.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중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할게.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이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죠. 졸업식장을 나서며 수지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 그리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의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를 넘어 시 전체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본점 외에 2개의 지점을 더 내어 작은 프랜차이즈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서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방학이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본점 매출 어떻게 나왔어? 서연이가 계산대 정리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는 엄마의 사업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도 목표보다 20% 더 잘 팔렸어. 2호점, 3호점도 모두 매출이 좋았고,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집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너희들 대학 등록금도 충분히 마련했고 유학 가고 싶으면 언제든 보내줄 수 있어. 와, 정말?
엄마 최고야. 민준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엄마보다 훨씬 큰 키의 어른스러운 모습이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가게를 정리하며 수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뻔했던 일, 25일 만에 깨어나 받은 이혼 서류,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빠 없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민준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간판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아.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맞아.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민준이도 동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이들. 엄마도 너희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옛날 살던 동네를 지나갔어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 집, 처음 반찬 가게를 열었던 작은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된 장소들이었어요. 엄마, 저기가 우리가 처음 살던 집이지? 응, 맞아.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서로에게 더 의지했던 시간들,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마음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고 수진도 서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정말 예뻐.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응,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더 소중한 집이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사랑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날, 남편이 떠나며 절망했던 그 순간들, 가게 운영으로 힘들었던 나날들이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강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야? 민준이가 소파에 누워 물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어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진 가족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